수행 시작하기 전 앞선사온 공덕과 오늘 살 공덕이 나와 이웃의 기쁨과 평화를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사람들의 번뇌가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유를 통한 통찰 명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강의는 이건 안 했죠, 그죠? 페이지가 안 적혀있고. 우선 이제 몇 가지 이제 설명을 하고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페이지 보면 자유를 통한 통찰 명상 4 했는데 우리는 앞에 그 명칭을 통한 통찰 명상은 문 했었죠. 문. 들을 문자인데 이거 4입니다. 사락하는 거는 이 사는 뭘 얘기하는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 이것을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이 생각사.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이제 읽어볼게요. 명칭 붙이기를 통한 상호 형성에 대한 이해를 더 구체적인 사유 통찰 명상을 통해 정견을 세우고 체험하도록 합니다. 사유란 생각입니다. 특히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대상을 사유하여 진실을 규명합니다. 즉 직관으로 알기 어려운 문화, 공을 인식 대상으로 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직관으로 알 수 없다가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걸 얘기하죠. 사유의 기능이나 첫째 사물이나 누구를 생각한다고 했을 때 생각은 화살로 겨냥하듯이 생각하고 있는 대상에 겨냥하는 뜻이 있습니다. 즉 집중입니다. 둘째, 그 대상을 분석하고 해체시키는 뜻이 있습니다. 셋째, 분석, 해체를 통해 진실을 드러나도록 합니다. 사유를 통한 통찰 명상은 궁극적인 뜻에 겨냥하여 깨달음을 얻습니다. 요 하나 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요. 사유하면 할수록 이제 사유하면 할수록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발전한다. 발전한다. 뭐가 발전한? 사유가 발전한다. 요걸 넣어야 돼. 이게 왜 이제 중요하냐 하면은 이제 이 사유는 계속 한번 발전해요. 발전해야만 빨리 문제 해결이 빨리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유는 하면 할수록 발전한다.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부부싸움을 하면 할수록 싸움을 더 잘하게 되죠. 똑같은지 뭐든지. 요는 이제 사례가 있어요. 사례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는데 안 들은 분을 위해서 얘기하자면 저기 미국의 북부 쪽에 눈이 많이 오니까 전선이 자꾸 끊어지고 눈이 쌓이니까 대책 회의를 했어. 눈을 어떻게 하면 털어낼 것인가. 근데 그쪽은 수가 없으니까 한 사람이 회의하다가 웃으면서 곰을 훈련시켜가지고 전봇대를 흔들게 하면 되겠다고. 한 사람이 맞장을 치면서 그러면은 꿀단지를 전봇대 위에 올려놔야 안 되겠느냐고. 그럼 세 번째 사람이 그럼 꿀단지 올려놓을 것 같으면 헬리콥터를 동원해야 되겠네? 그 네 번째 사람이 무릎을 딱 치면서 방안이 생각났다는 거지. 그게 뭐냐니까. 헬리콥터를 한번 지나가면 되지 않느냐. 그건 눈이 다 떨어지니까. 실제로 강원도에 호두를 따는 데 있어서 이 헬리콥터를 동원해가지고 호두를 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자꾸 발전한다. 그죠? 그게 이제 여기는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자, 시작을 알리는 죽비 3번 치고 동종을 울립니다. 예, 이거는 이제 죽비를 3번 치는 거는 시작을 알리는 동종을 울리는 것도 이제 이게 마음을 안정시켜주기 때문에 동종을 울려요. 해보니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자, 차방을 시각화합니다. 이제 길자 멘트에 따라 사유 통찰을 함.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요걸 이제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한 번 더 칠게요.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시선을 코끝에 두고요. 잠시, 호흡을 봅니다. 자, 이제 눈을 감고, 자, 자기가 좋아하는 꽃들이 피어있는 아름다운 정원을 떠올립니다. 중요한 거는 공간감이 있어야 돼요. 예, 공간은 자기가 구성을 하는 게 좋습니다. 상상 속에서 정원을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작은 오솔길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홍련과 백년에 피어있는 연못이 나타납니다. 자, 연못도 떠올리고요. 자, 연못 옆으로 가면은 산을 배경으로 해서 아늑한 집을 떠올리십시오. 네, 마당을 지나서 그 다음에 마루에 올라가서 방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창문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오는데 방 안이 아주 굉장히 밝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 두고 일체를 갖추십시오. 차상에다가 다관, 물 식힌 그릇, 찻잔, 차통, 자시, 그리고 이제 옆에는 물 끓이는 도구. 자, 좌측 벽에는 차선 1미하고 족자를 걸어둡니다. 예. 자, 여러분들 제가 멘트 한 대로 아마 상상이 되면은 우선 본인이 살펴보십시오. 무엇이 칼라로 되는지, 흑백으로 되는지, 그리고 떠올렸는데도 금방 사라져 버리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떠올린 대로 마치 눈앞에 생생하게 이렇게 보이는지, 그런 걸 쭉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천천히 눈을 뜬다. 자, 이렇게 사유는 이렇게 합니다. 요 사유하는데도 이제 이 공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원을 꾸밀 때 공간, 연못을 꾸밀 때 공간,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들어갈 때 집에 들어갈 때 마당의 공간, 방 안에 들어갈 때의 방 안의 공간, 이 공간을 잘 이렇게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 3가지 이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근육이 생긴다. 마음의 근육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떠올릴 때 금방 떠올릴 수 있고, 그것이 사라지지 않게끔 이렇게 주시할 수가 있답니다. 근데 그러면 마음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근육이 생기면 일상생활 자기 무슨 일을 할 때도 자기 주관을 분명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힘이 아주 좋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익은 뭔가 하면은 그렇게 떠올려서 내가 직접 사물을 보듯이 보기 때문에 눈을 감고 이미지를 떠올려서 본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이거 자체가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 수행, 이걸 관상법이라고 해요. 불관자, 생각상자, 도법자. 관상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관상을 하는 거죠. 지켜보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뭘 키우는가 하면은 마음의 눈이 생기게 한다. 마음의 눈. 자, 마음의 눈이 생기는 거는 이제 육안으로 보는 거는 모양과 색깔을 보지만은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감정, 생각, 과거의 어떤 이미지, 과거, 기억, 느낌, 이런 걸 마치 사물 보듯이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일상생활 생각을 하면은 생각처럼 봅니다. 그냥 보여요. 이렇게 사물 보듯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걸 수행을 하게 되면 그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눈이 생겼다 하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면 눈을 감았다 떴다 하다 보는 마음이 안 바뀌는 것. 좌우를 아무리 보더라도 보는 건 똑같다는 것. 또 눈을 감고 있어 눈이 떠 있다는 것. 이건 이제 바로 의식이 깨 있는 것이고 마음이 눈이 생겼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은 뭔가 마음을 관찰할 때 관찰하는 마음을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 능경에서 이제 얘기했네. 소리를 관하는 자를 본다. 이런. 그러니까 소리를 보는 자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논리 안 맞다, 이치 안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눈이 생기면은 관찰하는 마음을 자기가 직접 관찰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수행 체험에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마음에 눈이 생기게 된다. 그 첫 번째 근육이 생기고 마음에, 두 번째는 눈이 생기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힐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치유 효과가 생기는 거죠. 자, 이때 치유 효과는 내가 상상으로 떠올렸던 그 대상에 공간을 잘 이렇게 활용해서 꽃이 피어있고 염색 이런 것들이 마치 그림같이 쫙 이렇게 자기 시각화했을 때 거기서 뭔가 마음의 안정을 얻고 치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대상과 동일시하는 마음에서 벗어난다. 이런 것들이 좀 좋은 이익이에요. 자, 그 다음에 2페이지 넘어왔어요. 이 사유를 통하여 안으로는 몸과 마음의 관계, 밖으로는 자아와 비자아와의 관계, 자기와 부모, 형제, 부부, 자녀와의 관계, 자기와 사회의 관계, 자기와의 자연 환경과의 관계 등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와 닭이 등 차 도구가 있어 한 잔의 차 맛이 있음을 함께 사유 통찰합니다. 사유 통찰은 순서대로 이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왜 이런 관계를 중요시하느냐? 이 관계를 중요시하는 게 중요한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탁월한 지혜를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크리스토프 카프라는 박사예요. 이분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관계성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이 사람 주장이 그거예요. 물리학자가. 그게 이제 물리학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 이 주장은 불교에서 말 연기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관계성은 연기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모든 사람을 기계로 본다, 이 몸은 기계로 부속품을 본다든지 이런 사고에 벗어나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관계를 잘 살필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한데 이거는 세 가지 이익이 있습니다. 세 가지. 관계성으로 볼 때 첫 번째 이익은 뭔가 하면은 탐심이 일어나지 않는다. 탐심은 뭔가 하면은 단절시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관계성이 회복될 때 그게 없어집니다. 두 번째는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 분노는 뭔가 하면은 이 상호관계가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성을 사유를 하게 되면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의석음이 없어진다. 독립되어 있다든지 분리되어 있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생각이 사라진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익이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지혜와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사유 통찰한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그럼 뭘로 하느냐? 여기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차를 통해서 이 관계성 사유 통찰을 이루는 겁니다. 자, 거기에 이제 상상의 다시를 이제 차실로 이제 한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요번에 연수교육 할 때, 오 교수님께서 강력하게 또 주장을 해서 다를 쓰면 안 되고 차를 써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 타당성 있는 얘기더라고요. 요즘 다라는 말 안 쓰고 차를 다 쓴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하는 거는 이게 한문 발음이랍니다. 한문 발음. 네. 차는 이제 한글 발음이고. 그러면서 이거는 뭐하고 유생들이 이걸 이제 이름 바꿨다고, 이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는 글자 한자에 그게 있는 거죠. 해켓무늬가 그 걸려 있어요. 네. 그래서 차로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자비순 명상센터가 아니고 명상원으로 바뀐 거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명칭을 정식 명칭을 정했습니다. 이방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예. 자비선 명상원 앞에 우리 마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왜 이걸 안 넣을 수도 있는데, 그때 전체 회의할 때 이 보리마을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다들 찬성을 했어요. 그냥 자비선 명상원 하는 센터를 왜 센터라 하는 말 왜 이걸 하는가 하면, 지금 서울이고 부산 다 자비선 명상센터 쓰니까 자비선사는 원어로 하자. 예, 그랬습니다. 자비선사는 원어로 하고 그 밑에 센터의 이름을 쓰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 보리마을이라 하는 게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세 분이 교수님이 다 찬성하셨어. 그리고 그 이제 거의 모인 분들 전부 다 보리마을이 좋다고 다 이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보리마을 자비선 명상원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했습니다. 자비선 명상센터, 보리마을 자비선 명상센터라고 하는 센터라고 하는 걸 원어로 바꾼 거예요. 단 지방은 원어로 그냥 센터라는 그대로 쓰도록 그렇게. 서울은 지방이 아니지. 지금은 센터, 각 지역은 센터. 예, 지역은 센터라고 자비선사는 원어로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간판을 어떻게 그런가 하면은 일진문 바깥에는 백화산 자비선사로 했습니다. 근데 안쪽 간판은 보리마을 자비선 명상원이라고 간판 붙일 겁니다. 이건 너무 길어요. 예, 너무 길어도 다들 그때 모인 사람 다 이렇게 하자고 했어요. 보리마을 자비선 명상센터였어요. 그래 줄이면은 그냥 보리마을 해도 되고, 아니면 자비선 명상원이라 해도 되고, 명상센터 해도 상관이 없고.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는 포교원에서 한국 명상 지도자 협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름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자비선 차 명상이라고 이름을 넣으면 그 차 명상만 관계하기 때문에 이 보리마을 자비선 명상원을 이름 넣어서 그 걷기 명상도 그 안에 이제 그 지도자 배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름을 이렇게 바꾸게 된 거예요. 네, 정하게 됐고. 그래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자, 상상의 다시를 시각화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상상하는 것은 고도의 집중력을 키우며 상상의 내용 그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마음을 익히는 것입니다. 다시를 상상하는 내용 속에 자선 일미의 족자를 걸어놓는 것은 행다선의 목적이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뜰 앞의 연못의 연꽃이 활짝 피어 있으면 깨닫는 순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미지를 떠올리는 시각화하는 그 내용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요. 그 시뮬레이션이란 말 들어보셨죠? 시뮬레이션이란 상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인간에게 이거 왜 필요한가 하는 문제를 이기적인 유전자에서 이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 생명 위험에서 피하기 위해서 이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시뮬레이션이라는 건 다 이제 컴퓨터를 보면서 건물 짓는다든지 이런 걸 미리 이제 보면서 그걸 이제 시행착오를 이제 해결하는데
옛날에 상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죠. 그래 이게 전부 자기 생명 위험하고 관계가 있다는데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상상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것은 단지 그런 그 시행착오를 라든지 생명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상상한 그 자체 그냥 수행이라는 뜻입니다. 상상하는 것 자체 그대로 효과가 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수행 체험이 온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관계의 형성을 사유 통찰합니다. 자, 일자 멘트에 따라 사유 통찰함 이래 돼 있죠. 여러분 찻잔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게 이제 제가 멘트 하는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도 되고 명상도 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먼저 내기로 했는데 제안을 했어요. 누가 책 내가 본질 것보다는 프린트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립을 하면 그때 책을 내는 게 훨씬 좋다. 머릿속에 그리는 거하고 실전 실습하는 거는 좀 차이가 확실히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도 좀 없는데 이거 종을 한번 쳐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이제 이제 명상이자 눈을 감았다 이제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뜨고 다간에 차를 넣고 따르고 우려낸 차를 명상 찻잔에 따릅니다. 이제부터 차를 매개로 서로 관계 형성을 사유 통찰합니다. 차상 위에 놓인 명상 찻잔의 참맛을 의미하면서 이 참맛이 이런 조건의 발생함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주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시각하여 다음같이 관계망의 이치를 생각합니다. 자, 이때는 찻잔을 들고요. 차를 이제 마십니다. 우선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은 향기와 맛이 생길 거예요. 맛을 음미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음미하고 천천히 찻잔을 앞에 내려놓습니다. 들고 해도 되는데 내려놓고 한번 해보죠. 자, 다시 이제 종을 치면은 자, 차 맛이 차물과 혀와 미각의 삼자의 합을 인하여 발생함을 이해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안에 맛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럼 맛을 이렇게 음미하면서 생각을 사유를 하십시오. 차 물이 없으면 차 맛을 못 느끼고 미각 의식이 없으면 역시 차 맛을 느낄 수가 없다. 그리고 혀가 없으면 차 맛을 못 느낀다. 그러므로 차와 혀와 미각이 삼자가 만났을 때 맛이 나는구나 하고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는 좀 더 이제 연결시켜서 갑니다. 차 맛이 있으려면 차 도구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 연결고리를 한번 생각해 보죠. 차를 마시게 되면 차를 배달하는 사람, 차를 배달하면 차를 또 듣는 사람, 차를 듣으려면 차를 따야 되죠. 자, 차밭에 연상을 떠올리고요. 차밭에서 차 따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차를 딴다면 차나무가 있어야 되고, 차나무는 땅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공간이 있어야 되고, 햇빛이 있어야 된다. 햇빛이 있다면 저 우주 안에 태양을 떠올리게 되고, 태양은 우주 속에 있는 것이고, 그 태양을 또 다른 우주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자, 한 잔의 차 맛은 우주와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 이렇게 모든 건 상호 관계를 갖고 있구나 하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을 인연에서 원인과 조건에서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자, 세 번째를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 번째는 차 맛을 일으키는 이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의 상호작용을 인하여 하나로 연결되어 둘이 아님을 통찰합니다. 차마의 뜻은 연기한다는 거죠. 이거 쭉 연결되어 있는데 연결고리를 잘 생각해 보면은 우주라든지 태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햇빛, 흙, 물, 차, 나무 이런 거 전부 다 원인이 되어서
참맛이 있기 때문에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참맛이 일어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쭉 생각하십시오. 멘트를 했으니까 첫 번째 혀와 차물과 미각의식의 삼자에서 참맛이 난다는 거 확인을 하시고요. 세 번째는 참맛이 우주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참맛이 우주와 연결되어 있는데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자, 제가 종을 치면은 두 번째 차를 이제 마십니다. 자, 찻잔 들고, 자, 차를 마십니다. 그리고 찻잔 천천히 내려놓고, 자, 눈을 감고 사유를 해봅니다. 눈을 뜨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멘트는 제가 할게요. 차 맛의 발생과 연결의 뜻을 통하여 차 맛이라는 부분과 우주라는 전체 이 두 관계에는 상호 의존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차 맛이 없으면 우주가 없고 우주가 없으면 차 맛이 없구나. 그렇다면 차마다 우주는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기 우리가 좀 하는 거, 이는 관계망이 마음임을 사유 통찰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부분은 전체고 전체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분과 전체는 동등하다고 생각하십시오. 참맛이 없으면 우주가 없고 우주가 없으면 참맛이 없기 때문에 부분적인 것과 전체가 서로 동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이분법적 사고에 의해서 높고 낮음을 가리고 불평등을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빨리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분과 전체가 동등함으로 우주인다란 말을 생각해 봅니다. 우주는 전부 다 건물망으로 이루어졌다. 자, 두 좁혀서 이 세계 물리 유통망도 알고 보면 망이거든요.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저 안쪽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또 서로 이 지구와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은 좀 안으로 들어옵니다. 인체의 신경망을 생각해 보십시오.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깥으로 들어오는 감각 정도를 유통을 하죠. 자, 근데 이 망의 근원을 잘 따져보면은 서로 안다하는 알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해합니다. 만일에 모든 게 서로가 안다하는 게 없으면은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터넷이 서로 인터넷을 통해서 성명을 주고받는 것도 서로 알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물리 유통망도 서로 알기 때문에 편지도 보내고 물건을 받고 그러죠. 모르면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럼 안다는 것은 바로 마음이고, 바로 마음에 의해서 이 우주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은 바로 마음의 망이라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모든 존재를 마음이라는 망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보이고 들리는 세계는 다 파장으로 이루어져서 무상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모양, 색깔, 냄새, 맛 같은 거 없죠. 근데 모양, 색깔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마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이 우주는 바로 마음의 망으로 이루어졌다고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종을 치면 또 한번 사유를 해보십시오. 부분과 전체 문제를 사유하고 마음의 망으로 사유를 해봅니다.
이제 또 한번 세 번째 차를 마실 겁니다. 이때는 이제 무상고, 무와 공을 이제 통찰 사유로 해서 잘못된 견해를 버리는 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면 차를 마십니다. 찻잔 들고, 자, 차를. 자, 은밀하고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이때는 궁극의 뜻을 이제 사유해 보는 거예요. 자, 상호 의존함으로 차 맛은 차 물과 혀와 미각이 서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끊임없이 변하는 이게 무상이다. 자, 무상을 생각해 보면은 변하는 것 속에는 고정된 모양이나 색깔이 없죠. 그래서 형상이 없다고 이해를 하십시오. 또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독립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 고정되어 있고 독립되어 있다는 이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생긴 것은 무상하게 변한다 하는 건 생기는 반드시 사라진다. 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형성된 것은 존속하지를 않는다는 것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대상이라는 것은 인식 대상이 고정되어 있거나 분리되어 있거나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걸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소유하려고 할 때는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사물의 소유는 즐거움이라는 잘못된 견해를 버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사유를 해봅니다. 자, 차 맛이라는 게 삼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시간적 흐름이라면은 형상이 없는 거고 소유할 수 없다는 것. 그걸 통해서 무지를 버립니다. 자, 눈을 뜨고 또한 둘이 아니므로 찰흙이나 미랍 덩어리를 아무리 잘라도 부분과 전체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개체의 자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락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또 뭘 버려야 되는가 하면은 모든 데 상호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성이 없어요. 자체 성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 성품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개체의 자아가 없고 사물에도 자체 성품이 없다. 그래서 내가 있고 사물이 고정되어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타율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변하니까 자아가 없고 자성 자체도 없다. 자, 이제는 네 번째 눈을 뜹니다. 네 번째 관계망을 통해서 마음이 공하다 하는 것을 이제 체득해 보는 시간이에요. 이때는 말과 생각이 끝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차를 마십니다. 자, 들고 마십니다. 자, 이제 궁극의 뜻을 이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차 맛이 서로 이렇게 혀와 미각과 그 다음에 혀 이 삼자의 관계뿐만 차 도구라든지 차 따는 사람 등등 여러 관계에 있어 이 차 맛을 우리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은 나락하는 존재라든지 모든 존재는 타를 의존해서 존재한다는 것. 타에 의존해서 존재하는 것은 여기는 최초의 원인이란 점과 끝이라 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타의 의존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내재하는 것이 없이 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견해를 버려야 됩니다. 마음이 이런 것은 전부 다 잘못된 견해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견해, 이런 마음을 다 버려야 됩니다. 이 바로 마음의 연기 공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계속 변하기 때문에 말과 생각을 써서 그 대상을 고정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 차 맛은 변하기 때문에 차 맛이다 하고 말을 할 수 없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정시키고 실체화시키는 이 잘못 견해를 분명히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차 맛을 통해서 있음과 없음과 분명하고 전과 끝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후 의존에서 발생하고 변하고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는 이것이다 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 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체험을 해야 됩니다. 변하면은 이것이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이다 하는 말과 이것이다 하는 생각을 떠나야 됩니다. 예, 고정된 이유도 아니고 고정된 이유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사용을 해봅니다. 예, 차 맛은 조건에 의해서 여러 조건에서 나기 때문에 무상하게 변하는 것. 그에는 이것이다 하고 말을 붙일 수 없다는 것. 생각할 수도 없다는 것. 그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자, 천천히 눈을 뜹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관계성을 알아차리게 되면 상상의 다시서 벗어나 살며시 눈을 뜹니다. 사삼의 차를 음미하면서 이 맛이 우주 하나로 연결되는 이치를 시각하여 보면서 마무리합니다. 자, 찻잔을 마지막에 들고 한 잔 쭉 마십니다. 자, 내려놓고 결국 이 맛은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우리 상상을 탁 돌립니다. 쫙 돌려봅니다. 시각하여. 그래 딱 돌면 맛이라는 게 전부 다 우주와 완전 연결되어 있구나. 그런 의식이 확 이렇게 확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시야가 확 넓어졌을 거라고 합니다. 자, 끝나는 이 종을 안 치고 죽비리 3번 탁 치면 끝나는 겁니다. 야, 됐습니다. 제가 이 원고대로 다 그대로 안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걸 숙지하고 하면은 다른 나름대로 원고를 이렇게 했어. 이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잘 알다시피 무상, 무아, 공 이런 거거든요. 연기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존재 핵심되는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차를 마시면서 차를 매결해서 이걸 좀 확인해 갑니다. 그래 하면 마지막에는 마음이 확 넓어지는 거죠. 의식이 이렇게 확. 그래서 이런 수행에서 수행 체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건 더 금방 하고 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 마음이 이렇게 확 넓어집니까? 확정이 돼요? 예. 이렇게 상상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막 머릿속에 막 이렇게 움직이고 막 이런 그런 거 이렇게 의식이 확장되고 환해지고 이런 게 느껴지는데 그 수행할 때 마음을 푹 쉬어야지 된다는데 그 이게 막 생각하는 거하고 마음을 쉬는 거하고 어떻게 조화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요대로 가르친 대로 하면 마음을 쉬게 되는 거지. 예, 고정돼 있다, 분리있다 이런 생각이 있는 한은 계속 망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연결돼 있구나. 시간과 변하기 때문에 독립된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걸 이걸 더 이해하게 되면 이제 이것이
반복하는 게 이제 생각을 쉬는 방법이에요. 이게.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은요, 저녁에 밤에 자려면 혼해가지고 잠이 안 와요. 그럼 그냥 눈 감고 있으면 돼. 그게 나쁜 게 아니니까. 예. 이게 처음에 이제 첫 잔 딱 마실 때 처음 맛을 때요. 그 차 맛에서 관계성하고 음성을 보잖아요. 그 순간 이렇게 지금 마지막 단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환해지면서 예. 이렇게 가볍고 자유로워지고 그 첫맛 그 맛을 보는 그 자체 딱 몰입해서 들어갔을 때 그냥 다 이렇게 환해지잖아요. 그렇지. 굳이 끝까지 이걸 삶을 계속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그 상태로 머무는 만일에 이제 여럿이 할 때는 혼자서 그게 안 되지만 만약 혼자서 하면은 그 상태는 그 상태로 쭉 유지해도 돼요. 그 상태로 예. 유지해가지고 만일에 마음이 쉬어지고 선정이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갈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이건 이제 전체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이때 안 되는 거고. 일반 저 같은 경우는 입안에서 첫맛 딱 보면서 선생님 얘기대로 이제 관계성을 이제 계속 봤잖아요. 그리고 유상 보고 하니까 그냥 바로 몰입이 딱 돼서. 예. 그래 이게 이제 관계성이 부처님 깨달은 내용 연기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바로 우리 번뇌를 없애주는 역할이 그 자체가 그 자체가 번뇌를 없애주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잘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여기에 대해 거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 반복 훈련을 해서 내가 이것을 계속 사유를 해가지고 나 자신을 이해시키는 거죠. 나 자신을 이해시키는 겁니다. 나 자신이 이해가 되면은 이해를 시키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성적으로 올라오는 번뇌가 다 끊어져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사유하면 바로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런 거고 나한테 숙달이 되면은 사유에서 바로 어디로 옮겨가는가 하면 이쪽으로 옮겨갑니다. 자, 제일 처음에는요 걷는 겁니다. 청문이에요. 두 번째는 사유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응념입니다. 그 다음에 정지, 바른 알미고, 그 다음에 정진, 그 다음에 숙달이에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단계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건 두 번째 사유예요. 사유를 하게 되면은, 이제 명확하게 다 이제 파악을 했다, 이야. 파악하면은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이거 다 기억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 뭐 책을 안 봐도, 소리 안 들어도 저절로 삼자관계를 탁탁탁 아는 거죠. 그럼 응념이죠. 그럼 이게 이제 응념이 뭐가 되는가 하면 바로 최종적으로 공인데 공을 응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머물게 되면은 바른 알미 생겨요. 어떤 거, 야 이건 혼침이다, 이건 들뜸이다, 이런 걸 알아요. 그 다음 그걸 계속 전개해 가면 숙달이 되면 그 다음에 삼매예요. 삼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7번째 삼매고 삼매에 들어가면 바로 깨달음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 이게는 제 두 번째 단계. 사. 뭐 말 이해되시죠? 사예요. 그러면 여기 수부터 이제 염부터는 수라고 해야죠. 염, 정지, 정진, 숙달, 이건 수입니다. 문사수 얘기를 하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면서 계속 반복 사유를 반복해서 숙달될 때까지 사유를 계속해야 돼요. 그래가 초점에 공성이 항상 초점이 맞춰지도록 응념을 해야 돼요. 응념이라 하면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요즘 차를 많이 마시면 지금 이대로 따라하니까 찻잔이 우주가 다 찻잔이 되더라고요. 네. 우주만 해요. 이 찻잔이 차를 너무 많이 마셔요. 네. 그게 마음의 문제라 하는 얘기예요. 그게 다 마음의 문제인데 또 어떤 청년은 매번 이쁜 여자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길을 가다가 여자만 보면 빨간이 다 보이 투시돼가지고 옷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옷 안에 숨겨져 있는 몸을 보는 거예요. 이 청년 이야기는 그런 내도 여자만 생각하니까 빨리 결혼해야지.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이 마음의 문제죠. 그래서 이 마음이 이제 이 관계에서 마음이 관계성이 마음이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
이 마음 따라서 사물 본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일체 유심조의 내용이 뭐냐면은 연기법입니다. 마음이 만든 세계 다 연기로 이루어진 세계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환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탐욕과 성냄이 없어진다. 그리고 탐욕 중에서도 성욕이 들어가 있잖아요. 식욕이 들어가 있죠. 성욕. 그러니까 내도록 그런 그 청년은 탐심이 있어가지고 나는 여자 쳐다보면 그거 본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숙달이 돼가지고. 숙달이 돼서 이제 이 철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삶이 자기 이 전부가 아닌데 이러면서도 제가 최근에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도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그 뭐 성욕이든 뭐 식욕이든 맹욕이든 이런 게 다 있는데 이런 거는 이 공부를 하면 다 없어버리고 그것도 이제 분노도 없어요. 그러면은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없어버려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살아가는 삶이 재미가 없어버려요. 솔직히 얘기하면 아무 재미가 없어. 세상 일이라는 거. 의미가 없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다 반전을 또 이루어야 돼요. 거기서. 그러면 그런 건 이제 부정에서 오는 거거든요. 부정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제는 뭔가 하면 처음에 주인은 주인이다 해도 주인은 주인이 아니고 손님은 손님이 아니다. 이 경지. 그래 좀 더 나가 다 똑같구나. 주인이 손님이 주인이구나. 이래거든. 근데 아무 재미가 없는 세계. 근데 그 다음에 다시 반전이 이루는 게 다시 주인은 주인이고 손님은 손님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올 때는 이 세계는 매우 아름다운 세계로 저는 환영의 세계이면서도 마음이 만든 신비한 세계로 탈바꿈하게 되죠. 뭐가 신비하냐? 이 세계가 신비한 게 아니고 마음이 참으로 신비하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서 비로소 정말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리타잉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재미없고 별볼일 없는 세계에 그냥 이 뭡니까? 그냥 목을 메고 그냥 사는 이 중생들을 위해서 자기 한 몸 바쳐가며 살아가는 삶을 정리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 세수는 진짜 재미없다 하는 걸 알게 돼요. 나이가 들면은 이제 죽음에 가까운 사람은 더 잘 알아요. 다 환영이다 하는 걸 알고 다 시잘데없는 가지고 살았다 하는 걸 알고 그럴 땐 여러분들 이 공부했다 하는 건 이거는 남을 거예요. 다른 건 다 시작되가 없지만. 다음 시간 누가 한번 이제 나설 사람 없습니까? 주인날. 이걸 이제 조금 더 사유를 통한 통찰 명상을 조금 더 손질을 해서 다음에 보내드릴 테니까 멘트 할 분은 새로 손질한 걸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예. 왜냐 이렇게 해보니까 종을 어디에 쳐야 되는지도 좀 알겠고 종을 크게 칠 때 있고 작게 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 하니까 예.